네, 면세점 업계와 관련한 두 가지 이슈가 어제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관군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어제 같은 날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도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면세점 업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오늘 짚어볼 경제 이슈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네. 그 관군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조 원 하루 동안에요. 네. 말이 44조 원이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해보다 거래액이 늘어난 정도는 지금 뭐 역대 최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지난해 비해서 25% 이렇게 그렇습니다. 늘고 있는 거죠. 그 네. 전보다 줄었다는 거지. 그렇죠. 증가 네. 폭이 줄었다는 거고요. 네. 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관군제 11월 11일 우리는 무슨 과자 이름 뭐 이렇게 하겠지만요. 거기서는 네. 이제 싱글 1이라는 숫자가 혼자 서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서 그럼 이제 독신자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 관군제라는 것이 2009년에 그것을 쇼핑으로 좀 이제 컨셉을 하나 잡게 됩니다. 알리바바 그룹에서 독신이니까 쇼핑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컨셉을 했는데 네. 대박이 터지게 되면서 현재로는 미국의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능가하는 네. 세계적인 쇼핑 페스티벌 축제가 됐고요. 알리바바 그룹에서만 어제 하루가 44조고 징둥그룹이라고 2위 이제 온라인 또 매출 거기서도 30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매출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군제 얘기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이제 관군제면 소비도 좀 촉진이 되는 시기니까 네. 이 시기를 이제 우리 국내 면세점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네. 관군제에 올라오는 그런 온라인 제품들에 비해서 우리는 품질도 좋고 네. 값도 싸게 판다. 이런 행사들을 어제 일제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관군제에 들어가는 그 온라인 몰에 들어가려는 것은 뭐 세계 어느 기업이나 원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손이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마지막 뭐 재고라든가 이런 걸 털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뭐 삼성전자, 뭐 화장품, LG전자의 뭐 휴라든가 필라든가 거의 많이 대박이 터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이 면세점 업계도 이 관군제 행사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 연결고리가 되면 그동안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면세점들도 이번 관군제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죠. 네. 근데 같은 날 시내 면세점 입찰은 시작이 됐는데 네. 여기에는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게 예전에는 면세점 입찰하면은 거의 대전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따내면은 소위 대박 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하나보다 하니까요. 오히려 더 빠져나오려고 하고. 맞습니다. 이제 네. 어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시내 면세점을 이제 추가 이제 다시 한번 입찰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세 곳이었고요. 인천, 광주, 충남 이렇게 이제 하게 됐었는데 어제만 일단 놓고 보면 단 한 회사도 입찰에 참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지방 같은 곳에서는 자칫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데 이걸 보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깜짝 놀라실 게 면세점 황금알을 낳는 그러니까요. 거위라고 하지 않았어? 요즘도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다면서 왜 인기가 없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에 면세점 대전이 있었고요. 그때 뭔가 좀 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그래서 2016년에 또 이례적으로 추가 모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굉장히 면세점의 붐업이 돼서 참고로 현재 서울 시내에만 13곳의 시내 면세점이 있게 되는데 최근에 이 면세점의 쇠락을 정반대죠. 보여주는 것이 한화하고 두산이 또 다시 면세 입찰권 반환하는 네네. 사업권을 반환 이런 현상도 있어서 도대체 지금 면세점의 한국 국내 면세점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됐나 그 네. 상황을 좀 짚어보면 앞서 관군제에 맞춰서 이렇게 면세점 업계가 거기에 집중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요? 네. 우리 면세점 업계가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그만큼 커진다는 그 이유부터 지금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현재 우리의 면세 사업은 거의 중국에 올인하고 있고 중국이 없으면 뭐 아예 사업권이 영위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요. 네. 우리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 면세점이. 그래서 세계 1위를 우뚝 쓰게 됐는데 지금도 거의 한 전체 면세점 매출은 18조, 19조에 육박을 하니까 성장도 됐죠. 매출도 되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 하실 네. 텐데 네. 우리 매출에 국내 면세점 매출에 거의 70% 이상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70% 예, 이상이요. 이게 또 중국 유커들이 산다면 모르겠는데 이 70% 이상이 나온 중국 매출 중에 그 중에 80% 거의 다는 나이궁이라고 불리는
큰 쉽게 손이죠. 생각하면 그렇죠. 보따리상인데 더 큰 손, 음. 큰 손의 나이공들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없다면 실제로 국내 면세점 이제 사업 자체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커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은 급감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에 종속돼 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송객 수수료라는 게 네.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나이궁, 송객수수료 이런 용어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이궁이라는 게 단순히 보따리상이 아니라 국내 면세점에서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떼다가 이 자체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다가 이제 내다 파는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송객 수수료는 뭐냐? 과거에 이제 면세점에서 여행사에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면은 합법적인 뭐 공식적인 리베이트라고 하죠. 일정 부분 이제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요즘은 면세점들이 관광객들보다도 여행사가 데리고 오는 이 나이궁들에게 나이궁을 데리고 오는 여행사에게 이 송객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요. 이 송객 수수료 부담이 상당합니다. 연간이면 1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한 17조, 18조 나오는데 송객 수수료라고 해서 나이궁 데리고 온 일본 중국 회사들에게 1조 원대를 주게 되니까 네. 점차적으로 면세점들의 수익성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면세점 입찰도 사상 최초로 유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보세요? 봐야죠. 근데 일단 빅3라고 하죠. 뭐 롯데, 신세계 이 등등은 신라 면세점들은 참전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쪽에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